올해는 그러나 창조의 해, 건설의 해로 삼아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계에서는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정한 반성과 또 새 질서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이 쏟아질 것입니다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공약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이제 물가 문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서민 경제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이 서민 경제에 당의 모든 총력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힘들어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 정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이 처리가 다행스럽게도 해를 넘기지 않고 맞춰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결위까지 여야가 합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에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때에는 예산과는 직접 아무 관련이 없는 론스타 감사원 감사를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도저히 감사원 감사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혐의를 찾아내기 어려운 현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로 이제 양보하는 듯 하여서 그렇다면 국회에서 먼저 청문회로 문제를 따져보자라고 한나라당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결국은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국회 표결에 불참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오게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나누어서 논하는 전통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한 가지의 부족한 점이 쌓이면은 결국은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여야의 정치권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여야가 합심하여 정치권 정치 회복에 마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정상화 의회 절차 개선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쳤으면 합니다. 다행히 지금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를 열 준비를 하면서 일정을 잡고 계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연초부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한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정치 현안 문제를 걸어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진일보된 국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안 중에는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의지를 담은 민생 예산
안들이 상당수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친서민 정책의 예산을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 청년을 위한 등록금 부담 완화, 또 학자금 이자에 대해서 융자 이자에 대해서 복무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정책,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또 국가 책임 보육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주거 안심 예산 등등 해서 편성 단계에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당의 의지를 담은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 내용들 중에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의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당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 편성안보다도 3,800억을 증액시켜서 0세부터 1, 2세까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 하는 그런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3, 4세에 대한 보육 지원 확대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세 누리 과정으로 통합하는 그걸 내년에 실시하는 단계에서 4세, 3세까지 이 누리 교육에 편입시키는 데에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정부 측의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호소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반영을 위해서 당은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의지를 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 장학금 증액을 2,500억 더해서 총 1조 7,5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대출 이자 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실질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또 ICL의 성적 요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B 학점으로만 고수하는 경우에 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특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학점 요건도 C 학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도록 학자금 상환을 취업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편성 단계에서 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반영시켰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도 이번에 당초 편성안에 되어 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에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자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 또 추진 시기도 당초 정부안에는 4분기 10월부터 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4분기 7월부터로 앞당겼고, 또 지원 수준도 더 높이고 시범 사업 대상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해서 16군데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EITC도 정부 편성 단계에서도 당의 정책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또 세제 심의 과정에서 대폭 또 확대를 했고, 청년 장년의 취업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도 신규로 1,5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르신 예산도 상당폭 증액시켰습니다. 전국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따스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틀리는 반값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반농업 직불제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등등 FTA 종합대책 예산도 3,04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하다가 우리 해경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걸 계기로 해서 이 근절을 위한 해양경찰의 장비 보강 등 예산도 당정 협의한 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국군 장병 전의경 기본급식비도 인상시켰고, 보훈 대상자 중에 중상이자 특별수당도 정부 편성 단계에서 인상시켰습니다마는 그걸로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또 증액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원, 또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또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학생들 자살 사건이 15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이틀에 한 명꼴로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 아이들이 잔인한 폭력에 시달리고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소연할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어디다가 얘기를 해봤자 결국 보복으로밖에 돌아올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없었고 또 안전지대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무지 폭력이 방치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말해도 완전히 보호받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남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사회 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됩니다. 이 신고 전화만 해도 교육청에 1588 7179 7179는 친한 친구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번호를 썼다고 합니다만 위센터에 이제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 전화로 1388 또 경찰청에 아동 청소년 전용 신고 전화로 1172 있고 또 교육과학부에 최근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2주 전에 개통된 것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전화가 아직 없습니다. 제대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 아이들이 불이 났다 119다 범죄 피해 신고다 112다 이렇게 하듯이 학교 폭력이다 하면 몇 번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개발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제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제안하셨던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조만간 개최를 해서 근본적이고 또 현장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는 오래간만에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의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무 1부총장 김영우 의원님 그리고 사무 2부총장에 유임하신 우리 이춘식 의원님과 함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년 만에 맞는 흥룡의 해를 맞이해서 모든 분들의 그 가정에 흥룡의 웅비하는 기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그 이야기들이 다 당의 발전을 위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쇄신과 변화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당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뤄내야 되고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뢰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 우리 교가위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또 우리 당에서 추가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대책 방향을 내놓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의 이 교사의 역할이 잘 확립돼 있지 않다. 이제 교권 확립이 잘 안 돼 있다. 여기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선생님들이, 특히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잘 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그런 입장은 최근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생각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은 입시 위주의 어떤 그 문화가 이제 학교에 많이 있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학급 공동체성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느끼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지 이제 학교 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입시 위주 공부를 하지 않는 선진국의 초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폭력은 굉장히 심각했고 또 자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진국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거든요. 근데 해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갖춰지면 예방이 됩니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심리치료사를 넣어서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사후 뒷북을 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방 시스템을 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모든 선생님이 잘하면 된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뭐 모두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요. 그래서 역시 여기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날 학생들이 이제 비관해서 자살에까지 이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폭력인데요. 특히 학생들 간에 이런 따돌림과 같은 현상이 아주 이제 극심한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학교에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마다. 근데 현재 어느 정도냐면 전국 초중고가 11,0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학교별로 전문 상담사가 배치된 곳이 1,000개가 안 됩니다. 한 800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즉 자살이 높고 또 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보통 중학교인데요. 근데 중학교에 상담사 배치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가위에서 전체 회의 때 이제 현안 질의할 때도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학교의 인력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인력 충원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부터라도 우리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대책은 많고 진단도 많이 했고 대책도 많은데 그것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의 문제는 역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좀 우리가 그 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어서 학교 현장에 이 전문 상담사를 중심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랩법이 3년의 진통과 상고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이 모두가 만족스러워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3년의 상고 끝에 여야가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만큼 5일 10시에 전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수고한 6인 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달리 더 얘기 없으시면은 비공개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